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민희진 대표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두고 하이브와 갈등을 빚어온 어도어가 다음 달 말까지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오늘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신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어도어 측이 내놓은 일정에 대해 어도어가 이날 밝힌 일정대로 하이브가 청구한 안건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호텔 신라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중국인들의 구매력 저하와 함께 면세점 결제 수단인 미국 달러의 강세 및 위축된 시장에서의 업계 간 과당 경쟁도 호텔 신라 실적에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호텔 신라는 관광 산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2분기 이후에는 호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2일부터 하이브 측은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죠. 이로 인해 주가도 변동성을 보였었는데요. 다음 달 이사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주가도 회복세를 보일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문가님 보면서 오랜만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처음 보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첫 출연이니만큼 소감도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시장이 요즘에 굉장히 좀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루한 시장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 많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가운 최충성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선은 시장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장 초반 강했는데 아쉽게도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는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의 날카롭고 냉철한 분석을 드디어 들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오랜만에 봤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안 보고 있던 건 또 아니라서 네, 날카롭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단기 반등이 좀 나왔죠. 근데 이번 주 좀 지루하셨을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일단 FOMC에 대한 그런 경계감 또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FOMC 금리 관련해서 뭐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일단 금리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사실 재밌으신 분들은 매매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이고 사실 지금 좀 소외된다라고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은 시장에 적응이 아직도 좀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에 뭔가 시장을 보고 움직이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일단 관련해서 지금 종목을 보고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금리 결정 관련된 부분보다는 섹터, 종목 잘 따라다니시면은 진짜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가 굉장히 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 따라서 움직이자라고 좀 포인트 잡아서 일단 차 떼고 포 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시장보다는 좀 종목들 흐름을 지켜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의 이런 시황 이야기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 전문가님 화요일에도 만나볼 수 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꾸준히 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NC소프트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9만 4천 원에 20% 비중인데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손절이 좀 필요할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NC소프트 오늘 종가가 17만 6,100원인데 사실 게임주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그렇게 이슈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게임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NC소프트 관련해서 아마 좀 진입하신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제 19만 4천 원이면은 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턴이 가지 않을까 해서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빠르지 않으셨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지금 손실 구간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게임주도 이제 빠질 때가 다 빠진 상태라서 아마 투자하신 시청자분님도 뭐 마찬가지로 판단하시고 좀 들어가셨을 거고 어쨌든 19만 원까지는 지금 반등의 여지가 있는데 뭔가 게임주 전반적으로 한번 불씨가 좀 살아날 그런 실적이라든지 요즘에 실적 시즌이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임 모멘텀 아니면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게임주가 굉장히 화랑을 갖고 상승을 강하게 했던 그런 시점에 메타버스 전반적으로 좀 붙어서 같이 상승을 할 때였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 단순하게 이제 게임 어떤 기업 특정 기업의 게임이 출시가 돼서 뭐 잘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뭔가 대외적인 그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장의 흐름 방향들이 좀 맞아 떨어져야 시원하게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 전기전선 관련해서도 제가 아마 서울경제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섹터인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사실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재생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전력 선비를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케이블을 설치를 해야 되고 당연히 끌어와야 되는데 가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안 움직이다 지금 엄청나게 좀 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적인 시장의 좀 트렌드인지라 어쨌든 게임도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NC소프트 자체는 일단 19만 원 정도 반등에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21만 원 정도 회복하고 확실하게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은 좀 기나긴 좀 박스권을 당분간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NC소프트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21만 원 선을 좀 회복을 하고 그 상황에서 추세 전환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좀 오랜 기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봐야 되는데 다음 문자 상담도 들어와 있고요. 태광산업을 주셨어요. 72만 1,400원 매수가에 15% 비중이신데 계속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장 종가를 보면 66만 8천 원인데요. 만약에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 본다면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끌어가 보시면은 괜찮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근 2년간 좀 매출 자체가 좀 안 좋았다는 부분에 뭐 지금 영업이익 보시면은 지금 적자가 2개년 연속 좀 찍혀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 제외하고서는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태광 산업 자체 기업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기술적으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1월 중순부터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좀 어느 정도 좀 눌려가는 그런 시점에서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매수 자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나 한 바퀴 더 지금 하단으로 살짝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좀 주도권을 뺏긴 거죠. 지금 뭐 전력 선비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부각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살짝 돌아가는 모습인데,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기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좀 멀리 바라보신다면은 기존에 이제 고점이 99만 4천 원인데 저자리까지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 다만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성향,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내 성향 자체, 내가 매매하는 그런 방향성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포트를 탄력적인 종목으로 바꾸시는 것도 좀 좋거든요. 어쨌든 비중 자체가 나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시고 이 종목은 좀 끌어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태광산업은 장기간으로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도 회복 가능하고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 출연하신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반갑다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롯데케미칼요. 롯데케미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만 5,700원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요. 17만 5,700원 매수가의 비중 10%인데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많이 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힘들어요. 이거 오래됐어요. 또 보유하신 기간도 좀 오래 되셨고, 자, 롯데케미칼 오래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래 들고 계셨는데 조금 더 오래 들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는 상황이군요. 제가 오랜만에 해서.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좀 밝으신데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끌어가 보시는 전략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롯데케미칼 자체가 굉장히 매수하신 그 가격대보다 계속 자꾸 빠지고 계셔서 걱정이 되실 텐데, 이건 업황의 약세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험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기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경기가 좀 호황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21년도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18년도 이 당시에 좀 상승이 나왔고, 21년도에 또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 한 4, 5년 주기로 좀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이제 석유, 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매도를 해야 될까 답답하다라고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거의 저점 자리에 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마 하단에 지금 여기 지지받고 올라왔네? 라고 참 확인이 좀 되실 거거든요. 어쨌든 관련해서 이 종목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태광산업하고 좀 업종 자체는 좀 비슷하거든요. 일단 화학업종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다만 지금 조금 더 눌려볼 수는 있어요. 기존의 저점을 좀 이탈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수 있는데, 이건 경기 자체가 지금 뭐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이런 부분들이 쭉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GDP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수를 누르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지금 뭐 바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단 어느 정도 지수, 글로벌적인 그런 대회 상황들이 좀 나아진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한 3, 4년 정도 비중도 많으시진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저점이 맞춰서 이제 좀 돌아 나온 것 같으시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매수 가능한 그런 자리인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추가 매수 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말고 확실하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좀 진입. 확실하게 올라가는 자리요? 네, 지금보다는 13만 원 정도를 좀 회복을 하면 좀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았던 그런 자리잖아요. 올해 초에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 자리였는데 돌아서지 못하고 밑으로 한 번 더 빠졌죠. 네. 지금도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경기 상황, 시장 상황 전반을 좀 보셔야 돼요. 그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이제 22년도, 23년도 재무제표를 보시면 적자가 지금 찍혀 있죠, 빨간색으로. 아, 네. 이견련이 찍혀 있고 올해는 어떤가요? 흑자로 돌아서긴 하는데 445억 정도 이제 매출이 찍혀요. 그렇죠? 그럼 올해 스펙타클하게 이제 상승이 좀 나오는 것보다는 드라마틱하게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하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 실적이 이제 터져 나오는 시점을 보시면 25년도에 갑자기 445억이던 게 7천억으로 증가하잖아요. 거의 2배수 이상 증가를 하죠. 10배 이상 증가를 하는데 일단 이런 구간 자체는 부터 이제 주가가 좀 돌아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올해를 잘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시점으로 좀 끌어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사고 계셔도 일단 지금은 좀 추스리시고 나중을 좀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롯데케미칼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조금은 긴 호흡으로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들어봤죠. 13만 원까지 회복세를 보여주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때 정말 반등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그때 매수 타이밍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선은 13만 원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GST를 주셨어요. 매수가가 49,000원에 20% 비중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반도체 테마죠. 이 페가스 정화장치 관련한 종목인데 오늘 또 종가가 딱 매수가이세요. 49,0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사신 지 뭐 얼마 안 되신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뭐 추이가 살아있고 이거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다. 뭐 깔끔하게 뭔가 지금 딱히 뭐 설명드릴 게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뭔가 시장 상황이나 향후 AI 이런 쪽에 좀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쯤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 다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뭔가 여유롭게 지금 2만 원, 3만 원 구간에서 좀 매수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단에 45,000원 구간 61선 기준으로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유동적으로 45,000원이 깨지면 일단 던지셨다가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시고 이런 전략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 좀 굉장히 좋고 기존에도 꾸준히 좀 매출을 찍어왔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도 굉장히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좀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종목은 뭐 지금 당장 지금 시장 트렌드에 굉장히 좀 맞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끌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ST 이렇게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중장기적인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다만 4,500원 부근을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 좀 낮춰주시고 핸드폰으로 저랑 이야기해 보시면 안 될까요?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현대 롯데이크 45,000원 주고 샀는데 왜 45,000원까지 올라오겠습니까? 45,000원이요? 예. 혹시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네, 시청자님 예.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니까 전화 오게 잘 안 되네. 끊겠습니다. 전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자, 우선은 45,000원 매수가를 이야기해 주셨고 보유 비중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우선 현대로템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종가를 살펴보면 37,300원인데요. 45,000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충분히 좀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오늘 이제 뭐 물어보시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뭔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접근을 하실 때 좀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로템 관련해서도 방산주이기 때문에 향후 2, 3년 정도 좀 끌어가시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지금 좀 비중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37,300원인데 일단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오늘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그다지 좀 만족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건 이제 하반기 되면 자연스럽게 좀 회복될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하반기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충분히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과열을 해소하는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좀 단기적으로 좀 발생을 하실 거기 때문에 만약 이게 걱정이 되신다면 비중을 조금은 줄이셨다가 다시 이제 3만 원에서 35,000원 좀 가까운 이 자리에서 좀 진입을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대로템 관련해서는 하단에서 잘 끌어가시면은 충분히 45,000원, 뭐 5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가는 것보단 2, 3년 정도 끌어가시는 그런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한 그런 섹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45,000원은 문제 없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수가 부근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ISC를 주셨어요. 매수가가 78,000원에 비중은 15%인데요. 자, 오늘 종가를 한번 보니까 74,100원입니다. 지금 오늘장에서 8%대 하락을 보여서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자, 78,000원까지의 반등 여력도 궁금하고요.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매수하신 자리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전에 좀 매수를 해서 끌어오시다가 10만 원에 이제 다다르니까 조금 더 이제 넘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가 요즘에 조금 비실비실하잖아요. 일단 뭐 I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보시면은 7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 박스권 밴드라인에 좀 있죠.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쉬어가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다.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런 시점이고 이제 업황 자체 개선 오늘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도 이제 흑자 전환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좀 성공을 했는데 일단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으려면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안 가서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2분기는 삼성전자를 좀 모아가시는 그런 시점으로 좀 보시고 하반기부터는 반도체가 좀 터져 나올 것이다. 기존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따라오지 못하게 좀 갔다면은 3분기 이후부터는 삼성전자가 좀 하이닉스를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반도체 관련 좀 걱정 없이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고 10만 원만 넘어가면은 시원하게 좀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 10만 원까지만 목표가 딱 보시고 또 못 넘으면 또 박스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밴드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10만 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 10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일진 하이솔루스요. 일진 하이솔루스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28,700원에요. 네. 34%. 28,700원에 34% 비중이신데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한 종목이죠. 수소 테마에 좀 묶여 있는데 오늘장 종가를 보니까 23,400원입니다. 28,000원 부근까지 좀 여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종목 되게 힘들게 하죠. 네, 너무 안 올라가가지고. 34% 비중이시면은 제가 볼 때 매수를 좀 하셨다가 어느 정도 네. 좀 답답하니까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예, 예. 네, 그래도 물을 탔는데도 올 듯 말 듯 예, 예. 오지 더 않는 내려와. 네, 답답한 저번에 종목인데 조금 근처에 왔었는데 네. 못 팔아가지고. 매도를 조금 하시지 그랬어요. 네. 아,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시장에서 참 이게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뭐 종목이 기업이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섹터 자체가 좀 힘을 못 받아요. 네. 대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말이 대바닥이지. 나에게 지금 수익을 줘야 사실 좋은 종목이잖아요. 일단 네. 지금부터는 조금 매수를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기존의 이제 고점 자리 27,000원짜리까지 네. 올라왔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살짝은 좀 줄이셨다가 네.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은 사실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 자리가 좀 돌파가 나와야 사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섹터 자체가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목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섹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거예요. 앞서서 게임주랑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관련해서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하단 21,000원부터 27,000원까지 해서 일단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3만 원짜리가 딱 돌파가 나와야 이 종목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만 원 부분을 좀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이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슈어 스포트테크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420원에 비중은 40%인데요. 자, 오늘장 종가는 6,230원입니다. 18%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해 줬는데 아직 매수가에는 도달을 하지 못했거든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략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좀 상승 슈팅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좀 많이 되셨을 거고 매수가에 오다 보니까 오늘 비중을 좀 줄였어야 되나? 근데 꼬리를 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조금 혼돈이 오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일단 한 번 더 상승, 다음 거래일에 한 번 더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번 주 안에 제가 볼 때는 뭔가 흐름을 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다음날, 다음 거래일에 바로 양봉이 좀 뜰 수 있고요. 한 거래일 정도 이제 14선으로 좀 쉬었다가 양봉을 뜨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목표가는 이제 7,000원, 단기적으로는 7,000원 구간에서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은 무조건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자리 가면 비중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 나머지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지. 뭐 이 종목에 진짜 뭐 아파트를 사실 거 아니라면은 일단 비중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확실한 뭔가 거래량이 오늘 좀 거래량이 붙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1차 7,000원, 2차 8,000원까지만 좀 바라보시고 매물 소화,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여기 다 좀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기 끊어서 7,000원, 8,000원 이렇게 끊어서 좀 보시면 좋겠다. 어쨌든 비중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좋은 종목을 잘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 관리에 좀 신경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그래도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지다 보니까 그래도 종목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7,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고요. 2차 목표가로 이렇게 8,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그 사이에서 비중 관리 확실히 해보시면서 종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500원에 30%입니다. 16,500원에 30% 비중. 자, 한화 시스템 오늘 종가는 19,680원입니다. 지금 소액권이신데 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좀 밝으신 거 보니까 수익이 잘 나오고 계신 것 같았어요. 네, 일단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셨나요? 단기도 그렇지만 좀 길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네,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은 충분히 좀 유효한 그런 종목인데,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 2, 3년 정도 그냥 끌어가시면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계좌의 비중 자체는 조금은 오버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그냥 신경 안 쓰거나 끌어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비중 한 20% 정도 선에서만 그냥 쭉 끌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한 다음에 26,600원까지 좀 고점 달성을 하고 오늘 살짝 쉬었어요. 이거는 뭐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방산주 전반적으로 오늘 좀 쉬어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다지 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군집으로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을 좀 지지받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5일선 이탈하면은 일단 비중 축소 굳이 기다리실 필요 없기 때문에 비중 축소 하셨다가 다음에 좀 안정을 찾으면 18,000원에서 19,000원, 19,000원 좀 사이에서 재진입하시는 그런 관점도 괜찮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5일선 지지받는 선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좀 보유하시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5일선 이탈되면은 좀 비중 줄이셨다가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밴드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두 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화 시스템은 지금 수익권이신데요. 만약에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싶으면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겠다 들어봤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전략을 좀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5일선을 이탈하면 잠시 비중 좀 축소를 했다가 18,000원에서 19,000원 선까지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전략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서 수익 실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지금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을 주셨습니다. 알테오젠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16만 4천 원에 비중이 50%입니다. 지금 비중이 좀 많은데 전망도 궁금하고요. 전략도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알테오젠 오늘 종가가 17만 6,900원입니다. 자, 16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수익권이시기도 하고 비중도 되게 크시거든요. 저희가 좀 전략을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비중이 많으신데 일단 진짜 한 방을 좀 노리시는 게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뭔가 강력한 한 방이 사실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과연 여기서 50%를 담는 게 맞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관련해서 충분히 지금 박스권을 저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지금 여기 자리 매물만 잘 쏘고 넘어가면은 진짜 한 단계, 두 단계 레벨업이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돌파를 좀 확인하시고요. 저 자리 넘어가면은 진짜 시원하게 한 방이 나올 것인데, 일단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이 좀 나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염두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무조건적으로 상방만 보는 것보다는 혹시 모를 가능성도 1% 정도는 좀 열어두신다면 안정적으로 조금 수익을 잘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알테조엔 관련해서는 지금 이 종목을 끌어가는 사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알테오젠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단기간에 급등을 보인 종목이었던 만큼 좀 하락에 대비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선은 또 20만 원 선을 돌파하면 또 시원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의 이 상담 내용을 잘 좀 참고를 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삼화전기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5,100원에 15% 비중인데요. 자, 삼화전기 오늘 종가가 65,600원입니다. 19% 넘는 급등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자, 45,100원이면 지금 굉장한 수익권이시거든요. 자, 삼화전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전력 설비, 지금 데이터 센터, 전기 전선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지금은 좀 수급이 받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끌어가시는 전략 좋습니다. 근데 거래가 동반되고 하락이 나왔을 때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 모두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 심리가 지금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잡아야 될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면 좀 챙기시는 그런 전략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언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와도 늦지 않다라고 좀 일단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전력 설비, 물론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기사들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구축이 얼마나 돼 있을까요? 네, 이것까지는 제가 내일 쉬시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관련해서 그만큼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AI 발전에 따라서 이런 전력 설비라든지 데이터 센터 충분히 필요한데, 지금 필요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깨우쳤을 때 그리고 주가 자체가 떨어졌을 때 이 꿈은 충분히 깨진다. 그 좀 비슷한 맥락으로 예전에 에코프로 배터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배터리만큼 가진 않지만 그만큼 좀 중요한 부분이지만, 배터리가 엄청나게 갈 거야 했다가 지금 뚝 소리가 없어졌잖아요. 좀 그런 맥락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어쨌든 지금 수급이 살아있는 선에서만 좀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삼화전기는 지금까지 끌고 오는 그 전략은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 굉장히 큰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니만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좀 하락세가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좀 빠르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아바코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400원에 비중은 40%인데
최근에 이 중국 기업의 8.6세대 OLED 최종 공급사로 낙찰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종가가 18,300원이거든요. 17,4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40% 비중인데 저희가 좀 어떤 전략을 취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온 상황에서 이건 단기로 접근하신 거죠. 네, 뭐 비중 40% 담으셨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5일선 지지된 선에서만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좀 지켜보시고 5일선 이탈되면은 기계적으로 비중 다 던지시고 다음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이평선을 이제 갓 돌파를 하고 상승 파동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많이 흔들고 이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끌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2만 원 선을 좀 바라보시자.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아까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는데 중국 관련돼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은 있다. 기나긴 좀 터널을 좀 뚫고 나오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 동안 굉장히 좀 박스권에서 답답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23년도부터 답답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재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그런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매수가가 다소 높은 만큼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수급에 따라서만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급등하는 종목을 공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2만 원까지만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수익 실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을 주셨어요. 매수가가 26,400원에 30% 비중인데 사실 오늘 장에서 강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가 24,700원이거든요. 자, 추가 매수가 가능해 보이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추가 매수를 좀 하시려면은 기준 라인은 24,300원. 24,300원에서 121선 지지되는 선에서만 추가 매수 좀 가능하고요. 뭐 엄청나게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고 양봉이 떠서 이거 추가 매수를 해서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 아니면 빠져나올까라고 접근하신 것보다 그냥 기대감 없이 내가 이거 가지고 조금 손실 비중을 줄이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중 한 5% 선에서만 좀 추가 매수하시는 건 괜찮다. 지금 비중이 사실 조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늘어나면은 부담이 되는 그런 비중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담으시는 전략은 좀 양호하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여기 자리에서 26,000원까지는 살짝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보시죠. 지금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화장품 이런 미용기기 이런 쪽도 지금 수급이 좀 옮겨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워낙 많이 좀 쉬기도 했고 성장성도 좀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섹터로 본다면은 의심의 여지는 없다. 다만 이제 비중을 너무 부담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유나이트 제약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희망하신다고 한다면 우선 24,3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주는지 여부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본 이후에 5% 비중 정도만 추가로 담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삼성중공업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9,500원에 비중은 12% 비중인데요. 자, 오늘 종가가 9,4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아주 소폭 좀 이탈을 했어요. 12% 비중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지금은 좀 보유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꾸물꾸물 좀 움직이죠. 일단 조선업 관련해서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이적으로 반등의 좀 발판을 좀 거래량에 동반된 그런 상승이 좀 나와 주어야 한 단계 이제 계단식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게 아니라면 21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열어두시고 9,000원까지 열어두시고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뭐 조선 업종 업황 자체는 단기적인 관점보다 조금 멀리
바라보시는 그런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경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이제 회복 구간으로 들어가려면 조선 업황 자체도 사실 따라서 이제 회복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일단 관련해서는 좀 멀리 보시고 접근하시자. 근데 지금은 멀리만 보기에는 매수가 자체가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좀 가열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10,000원, 9,500원에서 10,000원까지 좀 박스권 대응하시고 10,000원 넘어가면은 이제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는 박스권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000원을 돌파한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7,300원 그리고 20% 비중인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장 종가가 6,430원이거든요.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단에서 좀 매매를 봤던 종목인데 굉장히 지금은 덩어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모르시는 분은 없고요. 제가 이 종목 처음 할 때만 해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뭐죠? 이러면서 그 한글 이런 거 폴라리스 오피스다 이러면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다 아시고 AI의 대장으로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요. 일단 그만큼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이제는 예전처럼 막 탄력성을 가지고 엄청나게 파바박 튀거나 파바박 뭐 떨어지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잔잔하게 움직였다가 한 파동 정도 나왔다가 잔잔하게 움직였다가 한 파동 정도 움직였다가 좀 이런 식으로 상승이 좀 나와줄 건데 일단 앞선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 됩니다. 덩어리 만들고 상승 나오고 덩어리 만들고 상승 나오고 덩어리 만들고 상승이 나와요. 지금은 좀 2, 3개월 정도 최소 이제 한 5개월 정도는 여기 지금 1개월 정도 좀 지났는데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좀 매집을 하는 데 있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매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서야 갓 많이 내려와서 1개월 정도 횡보를 했기 때문에 4, 5개월 정도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업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인 좀 여유를 가지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7,000원짜리에서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서 그런 끌어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AI나 이런 부분들 성장성은 분명히 좋습니다만 이제부터 우리가 AI를 통해서 좀 봐야 될 거면 아까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전력 설비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장성만 보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거 진짜 돈이 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까지 이제 지켜가는 그런 단계로 좀 진입을 하는지까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얘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대응 그리고 한 단계 더 레벨을 뭐 5개월 정도 올해 이제 하반기 가을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자리까지 저 시간까지 가면은 9,000원 이상은 충분히 좀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상담을 좀 들어봤고요. 오늘 상담 신청을 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모두 출연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그 방송 시간대를 다시 한번 노려서 접수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수보다는 종목, 5월 종목 차별화를 염두를 하면서 시장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시장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NC소프트는 21만 원을 회복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광산업은 기업 내용에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요.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